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순열과 조합에 들어갈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파트를 되게 싫어해요. 좀 안 좋아합니다. 왜 안 좋아하냐면, 나는 개인적으로 그래프를 좋아하는 이유가 그래프를 그려놓으면 이 문제를 지금 맞게 푼지 틀리게 푼지 표시가 돼요. 아무리 식으로 잘못돼 있어도요, 그래프 상으로 보면은요, 이게 이해가 돼요. 아, 이거 내가 지금 어디서 잘못 건드렸다. 그것까지 이제 눈치 못 채면 그 문제를 틀리겠지만, 제재 장치가 있어요. 근데 얘는요, 그게 없어요. 뭐가 맞은지 뭐가 틀린지를 애들이요, 기준에 따라서 다 들쭉날쭉한 애들이 좀 이상한 애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전에도 한번 얘기했었을 거예요. 지금 SK 아니죠? 신세계 쓰기죠? SSG 맞죠? 그 야구 팀 맞지 않냐? 그 다음에 기아하고 붙는다고 칩시다. 전에는 SK로 한번 설명했을 거예요. 어차피 같은 제 팀이니까. 이렇게 경기하고 이렇게 경기하는 거고 이렇게 경기하는 거고 같아요, 달라요? 아주머니? 같은 거죠. 어떤 애는 이걸 보고 다르대요. 저 몰랐어요. 왜? 그러니까 이건 인천에서 하는 경기고요, 얘는 광주에서 하는 거래요. 그 첫 번째로 말하는 게 홈팀에서 하는 거래요. 다른 거래요. 그러면 왜 주심이 뭐 누구인지에 따라서 바뀌고 1루심, 2루심, 3루심 왜 바람 부는 거 뭐 그런 거까지 다 따지려고? 내 말 무슨 말인지 됐어요? 이런 거 갖고 트집 쫓는 애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장난 아니게 많아요. 의외로 많습니다. 선생님 이거 다 뜬 거, 어떤 애는 이걸 보고 다르다 그러고 어떤 애는 이걸 보고 같다 그러고. 그래서 수능에서 이게 어렵게는 안 나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학교 시험에서도요, 틀 안에서만 놀아요. 절대 다른 걸로 외부로 세지 않습니다. 왜? 그러는 순간 논란 여지가 많이 생겨요. 여기서는 거의 틀 안에서 놀게 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유형을 조금만 더 외워두시면 여기는 의외로 점수 맞긴 쉬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아요. 왜 안 좋아하냐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제재 장치가 없어요. 어떤 애는 이걸 보고 틀렸다고, 이렇게 다르다고요. 어떤 애는 이걸 보고 같다 그럽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렇게 뭐 이제 야구에 대해서 잘 아는 애는 다르다고 해버리면 뭐 나보고 어쩌라고요. 다르대요. 예,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할 말이 없었어요 그때.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이번에는 이제 합의 법칙하고 고배 법칙인데 난 이 말이 되게 싫어요. 합의 법칙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고배 법칙은 동시에 일어날 때, 뭐지 그렇게 나왔을 건데,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연달아, 잇따라 이어난다고 돼 있구나. 난 이 단어가 되게 싫습니다. 동시에 일어난다는 말이 정말 싫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라고 칩시다. 빨간색 주사위가 있어요. 뭐 빨간색 주사위에서 한 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지수는 6가지겠죠? 1부터 6까지 있으니까. 1분 뒤에 파란색 주사위를 던집니다. 물론 6가지가 일어날 거예요. 문제는요, 이 두 개의 숫자를 곱할까요? 더할까요? 이 지문대로 해석해 보세요.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니까 더합니까? 곱합니까? 그죠? 저딴 소리가 나와요. 이건 곱해야만 합니다. 더하는 게 아닙니다. 이 동시라는 개념이 시간의 개념을 의미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애들이 착각을 해. 이거 잘못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난 이 지문 자체가 싫어요. 그냥 아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같이 못 일어날 때 합의 법칙이고요, 같이 일어날 수 있을 때 혹은 연이어 일어날 때, 뭐 같이 일어나는 거에 연타로 일어나는 거하고 똑같은 멘트가 되겠어요. 이거 좀 써놓으세요. 그래서 합의 법칙은요, 같이 못 일어날 때, 고배 법칙은 같이 일어날 때 혹은 연이어서 일어날 때. 이거는 원래 연이어서 일어날 수 있었던 건데 괜히 시간 개념을 뒀을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연속으로 던졌어도 아무 상관없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곱해야 됩니다. 됐죠? 자,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올 거예요. 뭐 집에 이제 이제 지금 가을이니까 가을 옷으로 상의가 5벌이 있고요, 하의가 6벌이 있습니다. 그대한테 묻겠습니다. 이거 더합니까? 곱합니까? 이거 더하는 순간 변태 새끼 되는 거예요. 이 말 기억할 겁니다. 이거 더하는 순간 변태 되는 거예요. 곰돌이 푸 되는 거야. 곰돌이 푸. 똑같은 멘트도 있을 거예요. 곰돌이 푸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야한 새끼인 줄 아세요? 베스트만 입고 나와요. 아니, 바지를 입던지. 선생님 걔는 동물이잖아요. 벗으려면 다 벗던지. 뭐 강조하려고 그러는 거야? 여기 위만 딱 입고 더하는 순간 개판되는 거예요. 곱해야 말입니다. 하의 상의. 또 여기서 또 이런 말 하죠. 선생님 여자는 원피스 한 벌에 그러지 말자고 또 그런 이상한 예외적인 케이스를 얘기하지 말라고. 상의하고 하의를 뭐 이거 입으면서 동시에 입을 수 없잖아. 입으면서 뭐 입을까 고르고 그렇게 같이 안 일어나 이 개념을 알고 있으면 안 돼요. 동시에 일어나진 않아요. 어떻게 상의 입으면서 하의를 입습니까? 무조건 시간 차이는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니네들 많이 그러잖아요. 상의 입고도 뭐 입지 그래서 이거 계속 고르잖아요. 그럴 수도 있잖아. 이거 더 할 거냐고. 곱해야 된단 말이야. 알겠니? 무슨 말인지? 시간 개념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합의 법칙은 같이 일어나지 못할 때, 곱의 법칙은 같이 일어날 수 있을 때, 혹은 연이어서 일어날 때, 그때 곱합니다. 자, 이제 합의 법칙, 곱의 법칙, 뭐 이제 그런 거 물어보는 건데, 이걸 나중에 이제 내년 되면 합사건, 곱사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 같은 용어입니다.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에 대해서 동시에 던졌을 때,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경우가 있어요. 2사 나오는 거하고 4이 나오는 거하고 어떨 때는 같고 어떨 때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이 문제에선 다른 거예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라고 써요. 이게 딴 거예요, 이거는. 알겠어요? 근데 이게 재수없으면 같은 거일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그런 문제 보여드릴게요. 어찌되었든 이건 지금 다른 거라고 돼 있고요.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졌을 때 나오는 눈수의 합이 5의 배수. 그러면 이제 합이 5인 거, 10인 거, 15는 안 발생합니다. 아무리 합쳐도 12까지밖에 발생을 안 하니까. 그러면 1사부터 시작을 해서 이것도 계속 세고 있지 말고요. 4, 1까지. 선생님 왜 안 셉니까? 야, 2, 3, 3이 내가 이런 것까지 세줘야 되겠습니까? 요 앞에 것만 얼렁얼렁 보면 되지. 알겠니? 바로 4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19 이런 숫자가 나올 수가 없잖아.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6, 4, 6. 그러면 6, 4, 4, 6, 5 3개 이렇게 얼렁얼렁 나오시면 돼요. 됐어요? 그래서 경우의 수 더합니까 곱합니까? 12요 7이요. 아줌마 합이 5면서 10입니까? 너 뭐 분위기를 썼습니까? 합이 5면 5고 10이면 10이나 되는 거지. 5면서 10일 수는 없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더하는 거라고요. 곱하는 게 아니라. 정답 7이라고요. 됐냐? 선생님 여기 합법칙이니까 더하는 거 아닙니까? 이지랄 떨고 있지 마시고요. 뭐 시험 문제에서 여기는 합의 법칙을 사용해서 나타내 이딴 질문 안 나온다고. 알겠냐? 생각을 해봐. 이게 더해야 될지 곱해야 될지를 잘 생각해 보라고. 합이 5면서 합이 10일 수는 없어. 네가 남자면서 네가 여자인 거? 선생님 존재하잖아. 이딴 소리 하지 말고 뭐 트랜스젠더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또 일반적인 애들을 말하는 거야.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 딱 구분돼 있잖아. 오케이? 전부 다 도움조밖에 없네. 자, 보십시다. 1부터 4까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혀있는 4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답니다. 한 개씩 공을 세 번 공을 꺼낸답니다. 한 개씩 공을 3번 꺼냈을 때 꺼낸 공에 적힌 수의 곱이 3 또는 4가 되는 거. 그러니까 지금 1, 2, 3, 4가 있는데 지금 3번을 곱해요. 3번을 곱해가지고요. 이게 3이 되든지 4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꺼낸 공은 다시 넣는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333이 나올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거 지금 예를 들어서. 물론 이제 여기에 정답은 들어가진 않겠지만. 그럼 봐봐. 이게 지금 이제 뭐가 골치 아프냐면 이제 113. 그지? 그러면 이제 113인 건 알겠는데 이게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미친다니까 사람. 말 이해되냐? 이게 지금 다른 거냐고 같은 거냐고. 이게 같은 거면 한 개로 취급하셔야 되고요. 다른 거면 3개로 취급하셔야 돼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너 좀 큰일 났다 야. 아니 근데 진짜 이걸 뭐라 할 수가 없는 게 이게 되게 헷갈려요. 헷갈린 게 무엇 때문에 헷갈리냐면요. 이것도 말이 되고 저것도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제재 장치가 없어서 이러는 겁니다.
한 개씩 공을 3번 꺼낸다고 했으니까요. 첫 번째로 꺼내는 거, 두 번째로 꺼내는 거, 세 번째로 꺼내는 잠깐만요. 이게 N이고 여기가 R이죠. 오씨. 말은 되겠어야지. 됐어요? 달라요 이거. 같은 걸로 인식했습니까 혹시? 이게 미치는 거예요. 내가 뭐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애들 많아요. 진짜 많아요. 이제 여기 같은 경우 이제 4가 될 수 있는 숫자가 이제 114. 근데 얘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1, 2도 가능해요 또.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이제 몇 개냔 말이지. 이것도 이제 똑같이 3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4가 맨 끝에, 가운데, 맨 앞에. 요렇게. 이제 다 쓰면 시간 걸려요. 이건 다 쓰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2를 배치하는 거야. 1이 맨 앞에, 가운데, 맨 뒤에. 이것도 3개. 됐니? 3개, 3개, 3개. 그래서 총 개수는 9가지가 되겠네. 됐습니까? 네. 됐죠? 이제 이것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같은 거냐 다른 거냐 이것 때문에. 잘 구분하셔야 될 거예요. 내가 아까 왜 처음에 그 설명한지 이해가 안 됐죠? 같은 건지 다른 건지 왜 저걸 따져 물어볼까? 근데 저런 애들이 꼭 있어요. 자, 82번은요. 잘 들어. 니네가 나중에요. 확통을 배우는 학교라면 저게 시험 문제가 자연수가 아니라 정수로 나와요. 시험 문제가. 지금은 자연수로 낼 거고 그때 되면요. 저게 계산법이 따로 있어요. 계산법이 따로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 계열의 문제가 수능에도 잘 나와요. 근데 이제 니네들한테는 그 방식을 쓸 수가 없습니다. 중복 조합이라는 그 유형 자체에서 나오는 건데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안 나와요. 고2 때만 가르칩니다. 뭐 H로 해서 문제 푸는 방법이 있어요. 아까 뭐 말했잖아요. 우리가 아까 쓸 때 10 컨비네이션 3 이렇게는 써도요. 이런 거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건 없다 그랬잖아. 근데 중복 조합에는 있어요. 이것도 있고요. 얘도 있어요. 그래서 미친 날뛰는 거예요. 둘 다 가능해요. 중복이 허락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확률 배우는 학생들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지금 알 필요 없고요. 그럼 선생님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쓰는 거예요? 저 H라는 녀석을 못 쓰는데요. 방법이 없어요. 다 하나씩 대입밖에 없습니다. 근데 대입을 할 때 잘 생각해 봐봐. X에다 1, 2, 3, 4를 대입하는 게 편하겠냐? Z에다 1, 2, 3, 4를 넣는 게 편하겠냐? 대입을 하더라도 Z가 훨씬 더 편해요. 왜? 숫자가 더 빨리 반응해요. Z가. X는 느는 족족 숫자가 완전 조금씩 가요. 근데 Z는 어차피 너도 다 자연수가 밖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 늘 거라면 큰 숫자에 넣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그래서 Z에다가 이제 1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자연수라고 있기 때문에 1, 2, 3, 4, 5, 6, 7은 안 되겠죠. 오버되니까. 그래서 이 상황에서요. X 플러스 Y, X 플러스 2Y구나. 미안합니다. Z까지 쓰지는 않을게요. 여기가 지금 3이 된단 말이야. 그럼 17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식의 경우에 2가 들어가면 6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14가 돼야 돼요. 계속해서 계산해서 쓰지 마시고요. 이게 3씩 차이가 날 거예요. 왜? 3Z라고 돼 있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3씩 까먹으면 돼요. 믿음이 안 가시면 한 번만 더 해보세요. Z가 3이 들어가면 여기가 9가 돼요. 그래서 여기는 11이 돼야 됩니다.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3씩 깎아서 내려오면 돼요. 그 다음 3이 깎여져서 그 다음에 3이 깎여서 그 다음 3이 깎여서 이렇게까지 쓰시면 됩니다. 이제 식은 다 X 플러스 2Y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일일이 찾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찾을 때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Y부터 숫자를 넣는 게 훨씬 더 빨라요. 됐죠? 네. 앞에 걸 X, 뒤 걸 Y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1 들어가 봅니다. 그러면 1 들어가 보면 이거 지금 되는 숫자 있죠?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지금 뭐 숫자 구하라 했습니까? 개수만 구하면 돼요. 그러면 뒤 숫자가 1부터 시작해서 뒤 숫자가 어디까지? 한 8까지? 16이니까 여기 1이라는 숫자가 하나 남는단 말이에요. 그럼 요 앞에 건 필요 없어. 1부터 8까지 들어간 거예요. 8개.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1부터 시작할 거예요. 이제 쭉쭉쭉. 이제 뒤만 쓰면 제대로 쓰면 되겠네. 선생님 7 되면 안 됩니까? 자연수가 안 됩니다. 0이 정수여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어요. 7이 아니라 6. 됐냐? 네. 그래서 숫자가 같아도 안 됩니다. 요거 같으면 안 돼요. 당연히 1부터 시작을 할 것이고 이제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제 이거는 쓰지 않겠습니다. 귀찮아요. 5까지 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4 안 됩니다.
알겠죠? 3까지만.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1도 안 되죠? 그러잖아. 이거 1 잃어버리면 얘 0 나와야 되니까. 응, 너 꺼져. 안 돼요. 그래서 여기 6개, 5개, 3개, 2개. 왜? 다 1에서 시작을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더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야? 8 플러스 11 플러스 5니까 13에 뭐 24인가? 뭐 그러겠죠 뭐. 됐죠? 네, 개수 열심히 한번 세봅시다. 전부 다요. 해버리세요. 자, 10자리 숫자가 8의 양의 약수인. 근데 원래 이 의자 이렇게 많이 쓰면 안 됩니다. 뭐 이거 일본식 표기라고 하던데 뭐 어찌 되었든 저 의자 너무 많아요 지금 저거. 자, 15자리 숫자가 8로 돼 있는 15자리 숫자가 뭐 이거 뭐 해석도 해드려야 돼? 관형절? 있잖아 왜? 관형절 맞나? 수식을 해주고요. 그래서 8 뭐식이라는 숫자예요. 8 뭐식 80 뭐 1, 2, 3, 4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그냥 약수도 아니고 양의 약수, 그러니까 음의 양수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거 제외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약수는 양의 약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8의 양의 약수인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짝수의 개수? 뭐야 이거? 15자리 숫자가 8의 15자리 숫자가 8의 양의 약수인 이야 이게 아니구나. 15자리 숫자가 8의 양의 약수. 8의 양의 약수가 뭐냐? 1, 2, 4, 8이지. 15자리 숫자가 1, 2, 4, 8. 씨발 이제 너무한 거 아니야. 해석이 안 된다. 1 뭐시기, 2 뭐시기, 4 뭐시기, 8 뭐시기. 이 두 자리 자연수들 중에서 짝수의 개수. 그러면 여기는 짝수가 0, 2, 4, 6, 8. 5개지. 여기도 5개, 여기도 5개, 여기도 5개지. 그렇지? 그래서 이게 5가 4번 더해진단 말이야. 5가. 그래서 5 곱하기 4라고 쓰셔도 되고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되고 여기서 4개, 여기서 5개 둘이를 곱한다고 하셔도 되고. 왜? 너 따로니까. 연결돼서 일어나는 거야. 15자리는 15자리대로, 1의자리는 1의자리대로. 그래서 이건 더하는 게 아니라 곱하는 게 맞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셔도 되고 이렇게 일일이 쓰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내용은 둘 다 똑같이 20입니다. 알겠죠? 몇 개 안 돼요. 얼른 2개 풀어보세요. 유형 4번에다가 파란색으로 별표 하나만 좀 쳐놓으세요. 잘 나와요. 근데 이왕 치는 거 옆에 거 하나만 더 칩시다. 유형 5번 있거든요. 그 지불 방법의 수하고 금액 숫자 이거 파란색으로 별표 한 2개 정도에서 3개 정도로 바꾸세요. 이거 좀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일단 약수의 개수부터 한번 가봅시다. 이거 이제 중학교 1학년 때인가? 그때 배울 거예요. 아마 맨 처음에 배우는 게 72의 양의 약수의 개수가 A고요. 120의 양의 약수의 개수가 뭐 B라고 썼을 때 이제 둘이 빼라고 돼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배우긴 배웠을 거예요. 72라는 녀석을 얼른 소인수 분해를 할 거예요. 8, 9, 72. 그 다음에 4, 2.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72라는 숫자가 2가 3번 곱해져 있고 3이 2번 곱해져 있는 거. 그래서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뭐 여기다 1 더해서 여기다 1 더해서 곱하기 한다는 이런 소리를 들어는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왜 그런지는 알고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죠? 물론 지금부터 쓰는 이 표도요. 니네들 그 예전부터 다 써줬을 거예요. 학교 선생들이. 근데 기억이 안 날 거니까 한 번만 다시 해주고 이제 나중엔 다시는 나도 안 씁니다. 이게 지금요. 이런 숫자가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우리 이제 72라는 녀석을 약수를 써볼 때 7, 72 2, 36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고요. 뭐 그래서 뭐 3 얼마 이렇게 쓰는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거를 도표를 만들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봐봐요. 이런 숫자는요. 약수잖아. 약수는 본인보다 숫자가 큰 게 아니에요. 무조건 작아야 돼요. 가질 수 있는 숫자에서. 그러면 이게 1,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3제곱까지밖에 못 가져요. 2의 4제곱, 5제곱은 못 갔습니다. 약수라고 하는 건 본인보다 작은 걸 찾아달라는 거예요. 근다고 작다고 해서 뭐 5의 몇 제곱을 찾아달라는 게 아니라 2의 거듭제곱 중에서 자기보다 작은 거예요. 그러면 3도 마찬가지예요.
자, 맨 처음에 1이고요. 3의 1제곱, 3의 2제곱. 그래서 맨 처음에 곱해서 만들어지는 숫자가 1일 것이고요. 맨 마지막에 곱해서 만들어지는 숫자가 아까 여기 해당된 70이에요. 아까 이제 여기하고 2하고 36이 만들어졌다는 건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곱해졌고요. 36 같은 경우에는 아마 여기일 거예요. 4, 9, 36 맞네요. 됐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개수를 채워넣는 건데 이렇게 개수 세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럼 이걸로 개수를 세우라고 해서. 그럼 봐봐요. 여기에서 지수에서 3에다가 2를 더하라는 이유가 2의 세제곱계라고 해서 개수가 3개가 아니에요. 4개예요. 3의 제곱계라고 해서 개수가 몇 개예요? 3개예요. 2개가 아니에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까요? 자, 선행학습 한 놈들은 알겠지만 1이라는 숫자는요, 뭐라고 표시도 가능하냐면요, 3의 0제곱이라 표시도 가능해요. 그래서 개수가 엄밀히 말하자면 3개예요. 0, 1, 2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1이라는 숫자가 아니에요. 2의 0제곱이었을 거예요. 0, 1, 2, 3. 그래서 개수는 4개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설명해야 돼요. 근데 요 1이 더 들었다는 말을 하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내용은 똑같은 거니까. 말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럼 120도 마찬가지입니다. 120도 얼른 소인수분해 하셔가지고요. 이제 문제 푸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4 이렇게 그다음에 30. 저는 좀 약간 소인수분을 이상하게 합니다. 아니 뭐 은제 이쁘게 해가지고 은제 쓰려고요. 그래서 120이라는 숫자를요. 2 두 번에 3 한 번에 2 한 번 더 붙고요. 5가 한 번 더 붙고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얼른.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만약에 혹시나 2의 세제곱이 아니라 예를 들어 2의 4제곱이 나왔다 칩시다. 2의 4제곱은 4의 제곱과 똑같긴 해요. 근다고 해서 이거는 개수가 몇 개? 5개. 여기는 3개 있다는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소인수분해 했다는 전제 하에서 말하는 거. 이건 소인수분해가 안 된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개수로 따져보자면 4개, 1개가 있는 거니까 2가 됩니다. 4, 2, 2개. 그래서 총 16개가 됩니다. 여기서는. 알겠죠? 여기는 아까 12개였습니까? 네. 그래서 16에서 11을 빼니까 값은 4가 나오고 끝나겠네요. 됐죠? 네. 요거 2개. 자, 이거 92번 같은 경우에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양의 약수 중에서 짝수의 개수를 찾아달래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찾고 있으면 난리 납니다. 1하고 540. 뭐 2하고 얼마야? 270인가? 이건 뭐 이제 짝수가 아니니까 이거 빠지고 뭐 3이면 얼마고 뭐 5면 뭐 108인가? 뭐 이런 식으로. 얘는 또 안 들어가고요. 뭐 얘도 안 들어가야 되고. 언제 세고 자빠졌을래? 되냐? 미친 짓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일단 540을 빨리 소인수분해를 먼저 들어가세요. 안 되냐? 9면? 나와요? 6이냐? 6, 9, 54냐? 맞네. 되네. 그 다음에 6이면 10, 2, 5. 자, 그러면 3이 두 번에 여기 2 한 번, 3이 한 번 더 붙었고요. 여기 2 한 번, 5 한 번.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숫자가.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생각을 해봐. 짝수라고 하는 건 니네가 이게 미치겠다니까. 초등학교 때, 아니 초등학교가 아니라 3살 때 배웠단 말이에요. 분명히 1은 2, 2, 4, 2, 3은 6, 2, 4, 8 이지랄 떨면서 배웠다고. 짝수, 다시 말해서 2의 배수는 생각을 해봐. 앞에 2만 붙어 있으면 돼. 이 뒤 숫자가 뭐가 나오는지 관심이 없어. 3의 배수라고 하는 것도 이미 다 배웠단 말이야. 3 곱하기 1, 3 곱하기 3 곱하기 3. 이 뒤에 뭐가 붙는지 나는 잘 모르겠고 3만 붙어 있으면 된단 말이야. 그냥. 만약에 9의 배수를 원한다면 3 두 번, 다시 말해서 9만 붙어 있으면 된다고. 540에 대해서 짝수, 다시 말해서 2의 배수를 말하고 싶으면 누구에 대한 개수만 찾으면 되냐면 2, 3의 세제곱 곱하기 5만 얘기하면 돼. 왜? 이 숫자에서 앞에 2는 의무적으로 빼져 나가야 되니까. 말 이해됐냐? 무슨 말인지? P라는 녀석이 2의 배수를 말하는 거니까 요 숫자가 빠져 나가야 된다고. 요게 알겠어? 그래서 여기 1
그러니까 여기 1이 여기 이제 3이 4로 바뀌게 될 것이고 다시 1이 2로 바뀌게 되는 이 현상이 생길 거고, Q 같은 경우에는 3의 배수라 했으니까 3이 한 번만 저기서 빠져주면 된단 말이야. 3이 한 번만 빠져주면 돼. 나머지 2의 제곱, 3의 제곱, 5 이렇게만 써주면 된다고. 3의 배수는 3만 한 번만 곱하면 돼. 만약에서 15의 배수를 원한다. 그러면 15 곱하기 나머지 뒤에 거 쓰면 된다고. 그냥 걔네들만 빼버리면 된다고. 이게 지금 3의 배수 개수야. 그러면 3, 2 여긴 18개가 되겠네.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것 좀 외우셔야 돼요. 얘 좀 외워야 돼요. 뭐 수능에서 나올 일은 없어요. 나올 일은 없는데 학교 시험에 그렇게 잘 내요. 특히 뭘 잘 내냐면요, 저 금액으로 잘 물어봐요. 저게 더 복잡해서 그래요. 집을 방법은요 되게 쉬워요. 저거는 금방 풀어요. 문제는 집을 금액의 수가 저게 좀 헷갈립니다. 그 조금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푸는 방법에 대해서 난 무조건 낸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자, 문제 한번 읽어보면 100원짜리 동전 1개. 요새 누가 저런 걸 들고 다닙니까? 카드 찍 하고 끝나는 시절인데 아직도 저러고 있습니다. 요새 누가 동전 들고 다녀 무겁게. 다 카드제. 자, 어찌 되었든 문제는 그렇게 나왔으니까 100원짜리 동전 1개, 50원짜리 동전 3개, 10원짜리 동전 2개,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숫자가 A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기 A라는 녀석의 의미를 잘 보셔야 돼요. 100원짜리 하나 지불하는 거 하고요, 50원짜리 2개 지불하는 거 하고요, 얘하고 얘를 구분을 하겠다는 거예요, 구분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 첫 번째 A라는 녀석은요. 구분을 해요, 안 해요? 합니다. 방법은요. 왜? 아니 100원짜리 1개하고 50원짜리 2개하고 경우가 다른 경우예요. 이건 100원짜리 1개를 소비한 거고 여기는 50원짜리 2개를 소비한 거예요. 금액으로는 봤을 때 같은 거예요. 근데 지불 방법으로는 다른 거예요. 이게 구분되는 게 더 쉬워요. 구분 안 되는 이게 더 힘듭니다. 저게 중복돼서 없어져야 되거든. 이게 더 골치 아파요.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저 A에서 말하는 지불하는 방법의 숫자에선 A가 다릅니다. 그러면 이게 너무 쉬워요. 봐봐요. 100원짜리 입장에서는 지금 어차피 1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100원이 행할 수 있는 방법은 딱 2가지밖에 없습니다. 행사를 안 하든지 1개만 주든지. 50원짜리가 행할 수, 아이고 500원이랬다. 50원짜리가 행할 수 있는 방법은 총 몇 개입니까? 4개입니다. 왜? 50원짜리 아예 안 줄 수도 있고요. 1개, 2개, 맥스 3개까지도 줄 수 있어요. 행할 수 있는 방법은 4가지입니다. 다 따로따로 보는 거예요. 100원은 100원대로, 50원은 50원대로 다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연결돼서 하는 게 아니라. 왜? 아까 100원짜리 1개랑 50원짜리 2개는 다른 걸로 인식하기 때문에. 딴 놈이에요, 딴 놈. 그 다음에 10원짜리가 지금 2개가 있단 말이야. 행할 수 있는 방법은 총 3가지입니다. 왜? 지불 안 하는 거, 그 다음에 1개, 2개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다 곱하면 이제, 야 잠깐만요, 더하는 겁니까 곱하는 겁니까? 요 숫자들을요. 합의법칙, 고배법칙 그딴 게 안 나온다니까. 이제 시험에서 합사건, 곱상건 그딴 단어가 없단 말이야. 더해 곱해. 더하냐고 곱하냐고 빨리빨리 얘기해. 대답용. 아까 내가 답 알려줬잖아. 왜 이렇게 고민하고 있어. 곱한단 말이야. 이걸 왜 곱하냐면 100원 지불하면서 500원을 지불하는 거잖아. 연이어서 일어난다고. 아니면 같이 일어날 수도 있어. 집어서 동시 줘볼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 않고 주고 또 줄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간에 연결돼 있어. 곱하는 거야. 베립니다 이러면. 왜? 아까 여기에 뭐가 들었었습니까? 행사 안 하는 거, 행사 안 하는 거, 행사 안 하는 거. 내가 지불 안 하는 것도 있단 말이야. 근데 뭐라고 돼 있어? 영혼을 지불하는 건 제외한다. 돈 내라고 있더만 서 있는 거예요. 씨발 돈을 주라고.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 한 경우를 빼셔야 돼요. 아예 여기도, 그러니까 여기 안에 이 2가지 안에 행사를 안 하는 것과 1개 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도 지불을 안 하는 거 하나, 이게 지불을 안 하는 거, 그 다음에 1, 2, 3, 4,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그런 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지불을 안 하는 게 하나가 다 들어있는 형태. 그 동시 개념에서 하나 빼야 돼요. 알겠죠? 그게 지금 이제 A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봅시다. 이게 더 골치 아파요. 지불하는 금액의 숫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게 뭐가 힘드냐면
100원짜리 한 개 하고요. 50원짜리 두 개 하고요. 이게 같은 놈 취급을 받아요. 위에 거랑 다른 거지만. 제거하셔야 돼요. 그럼 일일이 다 찾을까? 이거 계속 이제 나중에 저거 조금만 늘려보면요. 이제 못 셉니다, 이거. 셀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푸냐면, 조금 외우세요. 어떻게 푸냐면요. 겹치는 라인이 있어요. 잘 봐요. 10원짜리 두 개 가지고 50원짜리로 갈 수 있어요? 못 가죠. 얘는 얘랑 겹칠 일이 없는데 이거 두 개는 겹칠 여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100원짜리를요 50원짜리로 쪼개버리세요. 그러니까 100원짜리 행사를 안 하는 거예요. 쉽게 말을 해서요. 이게 지금 이제 이렇게 개수 세기 너무 힘들잖아. 어차피 금액만 얘기하면 돼. 이걸 뭘로 바꿔보냐면요. 나 이렇게 안 하겠고요. 그냥 50원짜리 두 개로 바꿔본 거예요. 아줌마 바꿔줘요. 이러고 바꿔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50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150원이라고 하면 100원짜리 하나에 50원짜리 하나일 수도 있고 50원짜리 3개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얘로 풀겠다는 게 아니라 이 방법 하나로 풀겠다는 거예요. 100원짜리는 다 깨버리겠다는 겁니다. 말 이해됐습니까? 근다고 또 좋다고 100원짜리를 10원짜리로 바꾸면 안 됩니다. 겹치는 라인이 있어야 돼요. 아니 겹치지도 않는데 그거 깨고 자빠졌으면 안 돼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100원짜리를 50원짜리로 깨야 되지. 이거 10원짜리가 50원이랑 안 겹치니까. 겹칠 일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겹치는 라인에 대해서 큰 숫자를 깨버리세요. 돈을 교환해서 갖고 오라고. 그래서 지금 50원짜리 두 개에 총 3개니까 총 5개가 되는 거예요. 총 5개가. 50원짜리가 총 5개가 되는 거예요. 됐냐? 이걸로 계산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되셨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제 150원 했고 이번엔 250원 얘기해 봅시다. 250원도요. 이거 동전 2개짜리 행사 못 하구나. 100원짜리. 이거는 일어날 일이 없겠네요.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행사해 버리고요. 그 다음에 10원짜리는요 2개밖에 사용을 하지 않아요. 다 끝났어요. 여기서 행사할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 6가지. 아예 그 지불을 안 하는 방법 하나, 그 다음에 1개, 2개, 3개, 4개, 5개까지. 총 6가지. 여기는 몇 가지? 총 3가지. 또 좋다고 요러고 끝내시면 안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요거 하셔야 돼요. 둘 다 지불을 안 하는 방법, 행사를 안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B에서 핵심은 뭐냐면요. 겹치는 라인이 분명히 있어요. 작은 단위로 숫자를 깨버리세요. 알겠죠? 그것만 하실 수 있으면 돼요. 그것까지만 외우세요. 나머지는 외우실 필요 없어요. 됐죠? 전부 다 푸세요. 이거는. 자, 유형 6번 한번 봐봅시다. 이건 애들 장난이고요. 아까 앞에 거 설명할 거 없죠? 있습니까? 없죠? 네. 보십시다. 자, 지금 보면요. 이게 되게 간단해요. 자, A 도시에 출발해서 C 도시로 가는 방법이요. 이거 너무 좀 쉽다 이거는. 조금 더 많게 할게요. 이 BD가 연결이 돼야 되거든. 그래야 재밌거든. 지금 여기서는 여기 4가지밖에 없잖아. 이쪽으로 가는 방법이 여기는 3가지고요. 여기는 2가지, 4가지. 일단 이 상태로 문제 풀고요. 내가 여기다가 선 하나 살짝 그리면서 상황이 또 바뀝니다. 잘 봐. 일단 A에서 출발해서 C로 가라 그랬죠. 그러면 어디를 거쳐서 간다는 거예요? B예요, D예요? 뜯어서 풀어야 돼요. 알아서 뜯어야 됩니다. A에서 B 거쳐서 C로 갈 수도 있고요. 두 번째, A에서 D 거쳐서 C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4, 2. 여기는 3, 4예요. 문제는 곱합니까? 더합니까? 이건 곱하는 거예요. 여기 가고 여기 가잖아요. 연결돼 있잖아요. 이어져 있어요. 연이어 일어난다고요. 여기도 당연히 곱해야 됩니다. 이 두 개의 사건을 더합니까? 곱합니까? 이건 더해야만 합니다. 왜요? B를 가면서 D를 갈 수가 없어요. 됐냐? 무슨 말인지? 네, 순간이동 갑니까? 착착착착 시부랄 원자 그거 있어요. 양자물리학 해가지고 보면요. 원자하고 중성자하고 착착착 측정하면은 이상한 거 있습니다. 양자물리학에서 배우는 거. 아우. 자, 근데 이제 만약에 시험에서요. 살짝 바꾸는 거예요. 살짝쿵 바꾸는 거예요. 살짝쿵. 똑같이 갑시다. 4, 2, 3, 4. 근데 여기서 이쪽으로요. 다시 3이라고 쳐봅시다.
이제 뒤지는 거예요. 첫 번째, A에서 B 거쳐서 C로 가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A에서 D 거쳐서 C로 가는 방법이 있어요. 아까 했던 거. 근데 세 번째 방법이 또 가능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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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D, C. 네 번째 A, D, B, C. 오케이? 다 이제 이것도 계산해 갖고 곱하시면 돼요. 선 하나 그렸을 뿐인데 알아서 다 구분해야 됩니다. 됐죠? 네. 다 푸세요. 몇 문제가 없더라고요. 자, 이번에 이제 무슨 문제냐면 색깔 칠하는 문제인데요. 이게 시험에 그렇게 잘 나와요. 근데 여기가 잘 나오는 게 아니라 901번이 잘 나와요. 일단 표시해 놓으세요. 901번 아니면 902번이 나올 거예요. 둘 다 파란색으로 표시해 놓으세요. 별표 쳐 놓으세요. 901번이 기본입니다. 거기서 이제 그 업그레이드 버전이 902번이고요. 자, 보십시다. 그걸 니네 보고 좀 이따 풀라고 할 건데 분명히 틀릴지 나는 알아요. 근데 한번 풀어보세요. 뭐 때문에 틀리는지를 알아야 되거든. 일단 이거부터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에 5개의 영역이 빨, 주, 노, 파, 검정색의 색칠을 들어가갔어요. A, B, C, D의 영역에다가 이제 색깔을 칠하는데 같은 색을 중복해서 사용은 해도 된대요. 근데 인접한 영역은 다른 색깔을 색칠해 달랍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걸 사색 문제라고 하거든요. 이걸 어디서 썼겠습니까? 이 사색 문제를요. 네, 세계지도 만들 때 썼겠죠. 세계지도 뭐 하려고 만들었겠습니까? 뭐 세상을 뭐 이롭게 하려고요? 아니야. 세상 정복하려고. 내 땅 해야 될 거 아니야. 특히 유럽 애들이 비하 발언이 아니라 저기 갖고 내 땅 깃발 꽂고 다 뺏어오잖아. 영국 인도 가갖고 다 뺏어오잖아. 인도 애들이 뭘 잘못했까? 그잖아. 똑같아. 우리가 뭘 잘못했까? 뭐 니폰 애들한테 붙잡혀갖고 시부를 존나 뜯겼잖아. 그 똑같은 거예요. 내 땅하고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다 빨간색인데 여기다 빨간색 하면 내 거 되는 거죠, 그냥. 됐어요? 그래서 인접한 영역에선 같은 색깔을 칠하지 않겠다는 표시입니다. 예.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면요. 잘 보세요. 여기 지금 색깔이 5개라고 돼 있는데 이 색깔 5개를요. 1, 2, 3, 4, 5번 색이라고 합시다. 그냥 편하게. 알겠죠? 뭐 빨주, 노, 파, 검 이렇게 하지 말고요. 1, 2, 3, 4, 5번 색이라고 그냥 이렇게요. 이래야 반응이 빠르니까. 예를 들으면서 표시할게요. 그게 편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 색깔을 제일 먼저 칠해두려면 당연히 A겠죠. 그죠? 영역이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몇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냐면 A란 녀석은 5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됐죠? 네. 예를 들어서 2번 색깔을 칠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B, C, E, D는 어디에도 2번 색깔을 칠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칠할 수 없습니다. 구분이 안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는 여기는 몇 가지 색깔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까? 4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겠죠. 1, 3, 4, 5가 남아있으니까. 그 중에 내가 3을 선택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가 3을 선택했으니 여기는 3을 선택할 수 없는데 얘네들은 3이 선택이 가능해요. 여기 빨간색, 여기 빨간색 괜찮다고요. 인접하기만 색깔 칠하지 말아 있어요. 됐습니까? 예. 그럼 여기는 몇 가지 색깔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냐면 3가지 중에 하나. 1, 4, 5번 색깔 중에 하나를 3가지가 되겠죠. 내가 여기서 5를 선택했다 칩시다. 그럼 여기는 5를 선택을 못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또 몇 가지 중에 하나? 3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2를 선택했다고 칩시다. 아니 3을 선택했다고 칠까? 3이든 1이든 상관없어요. 2를 선택하든 3을 선택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3을 선택했다 칩시다. 그럼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한 거예요. 그럼 여기 3 선택했으면 3을 선택할 수 없죠. 몇 가지 중에 하나? 3가지 중에 하나. 5, 4, 3, 3, 3. 더합니까? 곱합니까? 곱하는 거예요. 또 고민하고 있습니까? 더하면 안 돼요. 이건 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색깔 칠하면서 같이 칠해야 되니까. 됐니? 일단 이거 먼저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99번. 그 다음에 바로 901번으로 가세요. 틀릴 거 알아요. 나 901번 니네들. 901번 별표 쳐놓으시고 이거 진짜 시험에 잘 나와요. 알겠죠? 902번은 업그레이드 버전이고 베이스는 이에요. 자, 보시면 이게 이제 그 단순화 시켜서 이 지역을 좀 표시를 하겠습니다. 대충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BD가 한 포인트에서 만나고요. CD도 한 포인트에서 만납니다. 면으로 만나지, 선으로 만나질 않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표시되어 있는 거로 생각하셔도 돼요. 알겠죠? 여기서 지금 뭐라고 있냐면 같은 색깔은 그 색깔 칠해도 좋고요. 다른 영역에 인접한 데서는 딴 색깔 칠해달랍니다. 아까랑 내용은 똑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니네가 이제 이렇게 풀면 난리 납니다. 아마 이렇게 푸셨을 거예요. 아까 앞에 거를 공부하셨다면 1, 2, 3, 4 색깔 1, 2, 3, 4 색깔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한번 여기서 이렇게 한번 풀어봅시다. 틀릴 거 나도 알거든. 근데 이렇게 풀어보게. 예를 들어서 A를 먼저 이건 우위가 어디가 없으니까 그지?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서 여기 이 A 지역부터 먼저 한다고 가정을 하면 4개 중에서 1개를 먼저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1위를 선택했다 칩시다. 4개 중에서. 그러면 여기는 2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가 생기는 게 있습니다. 얘가 지금 2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딴 거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자, 봐보세요. 이게 뭐가 문제가 생겨버리냐면 이 상황이라면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제 B가 선택을 한다 칩시다. B가 이제 3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될 거예요. 만약에 내가 여기서 4를 선택했다 칩시다. 그러면 4를 선택하면 여기는 4를 선택할 수 없지만 여기는 4를 선택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3개라고 쳐봅시다. 그럼 내가 여기서 2를 선택했다고 치면 2를 버려야 되는데 잘 봐. 지금 2를 색깔을 칠할 수도 있고 3을 색깔을 칠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러면 여기 선생님 여기가 2가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4, 3, 3, 2라고 써갖고 정답 아마 틀렸을 거예요. 그랬죠? 틀린 애들은 대부분 다 이러고 하고 틀립니다. 이게 뭔 문제가 생기냐면 잘 봐요. 이제 다른 경우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정답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경우가 많이 나와요. 봐보세요. 얘로 먼저 잡든 얘로 잡든 상관없는데 둘 중에 하나를 빨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아까 A에서 선정을 했었을 때 2를 선택했었을 때 너 지금 2를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안 선택하겠다는 거야? 말 이해되냐? 무슨 말인지? 쉽게 말해서 오징어 게임에서 말하는 깐부를 할 거냐 말 거냐의 싸움이에요. 쉽게 말을 하자면 그놈의 깐부가 아이 씨부랄 야 근데 513 아저씨 그 깐부 그거 원래 요청 왔었다네. 근데 거절했대. 개간지. 이제 그 돈 벌어서 뭐하냐 이거야. 나이도 연세 지긋하게 드셔버렸는데 뭐 그래서 그런 건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거절하셨다고 하더라고. 깐부 얘기를 합시다. 자, A씨가 깐부씨 우리 때도 안 썼던 용어인데 몰라 저도 그 단어 이번에 들었어요. A씨가 예를 들어서 같은 색을 칠하는 거하고 안 칠하는 거하고 이게 이거랑 상황이 달라요. 잘 봐요. A씨가 어디다 표시를 할까? 잠깐만 옆에다 해드릴게요. 옆에다가 그래야 구분할 수 있으니까 이건 지우면 안 돼.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인 거냐면 구분할 건데 A씨가 같은 색 1, 2, 3, 4 1, 2, 3, 4 여기는 1, 2, 3, 4 C는 선택 권한이 없어요. 그냥 A 따라가면 돼요. 그냥 만약에 같은 색깔을 칠한다면 그러면 A가 만약에 4개 중에 하나를 선택했다 치면 그지? 그러면 여기가 2를 선택했으니 여기는 2를 선택할 수가 없어. 말이 이해되냐? 그러면 이 상황에서 내가 지금 2를 선택했고요. 그러면 B라는 녀석이요. 예를 들어서 요 3개 중에서 1개를 선택한 거예요. 3개 중에서 1개를. 그러면 니는요 4를 선택하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요. 근데 아까 이 상황에서는 상관이 생겨요. 너는 너하고 너는 너하고 그래서 엄청 복잡해져요. 근데 여기서는 봐봐요. A씨가 이미 같은 색깔 갈 거니까 너는 신경 쓸 필요 없이요. 너하고 너는요 이제 얘네 둘이만 보면 되는 거야. 같은 색을 쓰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는 어차피 따로 놀 거니까. 근데 이렇게 엮여져 있으면 안 돼요. 그게. 그럼 얘가 끝났냐? 안 끝났어요. 자, 여기 이제 3 아까 여기는 B였고요. 여기는 4니까 다시 3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요 4는요 여기 4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 거고요. 여기 3은요 이거 3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 거고 2를 선택을 못하니까 여기도 2를 제외한 나머지 같은 색을 칠하든 말이에요. 여기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A, C가요 딴 색이요. 다른 색이요. 다른 색을 칠해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 2, 3, 4고요. 여기도 1, 2, 3, 4고요. 여기도 아이씨 잠깐만 공간을 1, 2, 3, 4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1, 2, 3, 4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여기 A라는 녀석에 대해서 내가 네 가지 색깔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색깔을 칠할 건데 여기서 똑같이 2를 색깔을 칠했다고 칩시다. 2를 그럼 봐라. 2래 4 중에 4개 중에 하나 선택한 거죠. 미안합니다. 내가 헷갈렸어요. 4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2를 색깔을 칠한 건데 2를 색깔을 칠했으면 너는 2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이해됐니? 아까 여기는 A하고 C하고 같은 색깔이니까 여기는 선택 권한이 없지만 이번엔 선택 권한을 줄 거예요. 대신에 딴 색깔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돼요.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4를 선택했다 칩시다. 그러면 이 4는 여기서 선택을 못합니다. 이해됐냐? 그래서 아까 이 경우에 이게 다 들어가 있고 또 더 오버돼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 여기는 두 가지 중에 하나. 같은 색을 쓰든 다른 색을 쓰든 이건 상관이 없어요. 이거 두 개를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정답은 9, 4, 36. 그 다음에 여기는 12 곱하기 4니까 48.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더해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최종 정답은 84인가? 그렇죠? 84로 나올 거예요. 이거 개수가 아니에요. 봐보세요. 4, 3, 3 2개 12, 6 72개가 아니에요. 다 이렇게 틀려요. 대부분 다 이거예요. 이거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다시 한 번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멘트는 뭐냐면요. AC로 하든 BD로 하든 그건 상관없어요. AC로 하든 BD로 하든 그건 상관없고요. 마주보는 쪽에서야 하나를요. 같은 색깔을 선택을 할 거냐. 여기는 이제 같은 색 선택하는 거 하나, 여기는 다른 색을 선택하는 거 하나. 알겠어요? 그걸 찢지 않으면요. 이걸로 가서 틀려버립니다. 됐죠? 다시 한 번만 푸시고요. 바로 902번으로 넘어가세요. 잠깐만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제 아까 내용이랑 똑같은 건데 뭐 요렇게 해가지고요. 같은 거잖아요. 그죠? 뭐 상관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먼저 A 색깔을 먼저 정하셔야 됩니다. A 색깔을. 그럼 A 색깔은 요 5가지 중에 하나예요. 얘나 상황은 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A 색입니다. A 색이에요. 상징적인 의미일 뿐이에요. 분수 아니에요. 또 착각하지 마세요. 그냥 밑줄 쳐놓은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제 시작을 할 건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A 색깔이요. 뭐 이제 그 1, 2, 3, 4, 5번 색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A색이 예를 들어서 4라는 색을 선택했으면요. 이제 얘네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1, 2, 3, 5. 너도 마찬가지 1, 2, 3, 5. 1, 2, 3, 5. 여기도 1, 2, 3, 5. 이 색깔밖에 칠할 수가 없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똑같은 상황으로 칩시다. 근데 진짜 설명하려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거 쓰는 게 좋을 거예요. 표시하는 게 더 나을 겁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자, 이게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이 윗라인에서는요. 뭐 이걸로 잡으셔도 되고 얘로 잡으셔도 돼요. 뭐 BD로 하셔도 되고 C2로 하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C2로 할까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C2가 같은 색일 때 하고요. C2가요. 다른 색을 선택했을 때 하고요. 두 개로 구분해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아까 했던 거하고 내용 똑같습니다. 그러면 C가 같은 색을 칠했다는 거는 이제 E는 선택 권한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선생님 나는 C의 선택 권한은 없을 거예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거는 뭐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먼저 C를 먼저 얘기를 하자면 이 네 가지 중에 색깔을 먼저 칠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E라는 색깔을 칠할 겁니다. 네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E를 색깔을 칠했기 때문에 너는 선택 권한이 없어지고요. 너는 세 개 중에 하나, 너도 세 개 중에 하나. 3 곱하기 3입니다. 그냥. 여기는 C였고요. 여기는 B, 여기는 D입니다. 이해됐니? 이번에는 이제 뭐로 나와 있는 거냐면 C2가 다른 색을 선택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내가 여기 네 가지 색깔 중에서 만약에 E라는 색깔을 칠했다고 칩시다. 네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 너는
숫자 2라는 그러니까 색 2라는 걸 칠할 수가 없어요. 그럼 몇 가지 중에 하나?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4는 C가 선택한 거고 여기는 E가 선택한 겁니다. 됐습니까? 이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2라는 녀석이 숫자 3을 선택했다고 가정을 하게 된다면 얘네들은요 이제 뭘 선택을 못하냐면 2하고 3이라는 숫자를 2라는 3이라는 숫자는 색이라는 걸 선택을 못하겠죠. 그러면 너는 두 개 중에 하나, 너도 두 개 중에 하나. 곱하기 2, 곱하기 2입니다. 여기는 B가 선택하는 거, 여기는 D가 선택하는 거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더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20 곱하기 180인가? 계산 틀린 말해라. 또 잘 틀리니까. 니네가 계산해. 몰라. 정말 모르겠어. 어쨌든 두 개의 값을 더하시면 끝납니다. 됐죠? 네. 이거 꼭 901번을 꼭 복습하세요. 이거 진짜 901번이 잘 나와요. 물론 899번 아까 그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건 중학교 2학년 때다 내는 문제고요. 잘 안 내요 솔직히 그런 거는. 902번 1번이 제일 많이 나올 거고 거기서 변형이 902번이니까 어쨌든. 자, 순열하고 조합하고 솔직히 말해서 어렵게 이게 더 어렵거든요. 훨씬 더 어려워요. 낼 것도 많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 니네가 확통을 듣는 학교가 있다면요. 이제 이것 때문에 머리 좀 많이 아플 거예요. 조합 때문에. 순열은 어려울 게 몇 개 없는데 순열의 뜻이 뭐죠? 그냥 찍으세요. 이딴 단어 얘기하면 나한테 혼납니다. 그냥 글자 그대로 보고 판단하시면 돼요. 뭐요? 네, 순서대로 나열한 거예요. 순서 있게 나열한 거예요. 조합은 뭘까요? 이건 차라리 영어 단어가 낫습니다. 조합은. 이 영어 단어 이름은 퍼페테이션 그래서 P라고 쓰거든요. 근데 영어 단어 모르겠어요. 그 P는 느낌이 안 와요. 많이 쓰는 용어가 아니니까. 근데 조합은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컨비네이션요. 됐어요? 컨비네이션이에요. 컨바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요거 뜻이 뭡니까? 이거 N이냐 M이냐 모르겠다. 씨부랄 내가 영어 선생도 아닌데 뭔 상관이에요. 요거 N인지 M인지 모르겠어요. 헷갈립니다. 이 뜻이 뭔지 알아요? 바인. 예, 뭉따는 뜻을 갖고 있어요. 컴이 함께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냥 한꺼번에 뭉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이런 거죠. 내 거 펜 어디 있니? 그냥 이걸로 합시다. 그냥 이거 묶으면 돼요. 이게 뭐 순서가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니네가 이제 여기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컨비네이션 피자요. 이 멘트 이제 기억나야 돼요. 왜 도미노 피자가 어딘가 보면은 4가지 해가지고 딱 나오잖아요. 뭐 쉬림프 하고요. 뭐 불고기 하고 포테이토 하고 뭐 있냐 또? 그냥 치즈라고 합시다. 근데 그 광고판에는 이렇게 나왔어. 근데 니네가 이걸 시켰는데 여긴 쉬림프고 여기가 치즈고 여기가 불고기고 여기가 포테이토로 그 아줌마가 이제 이렇게 그 세팅해갖고 갖다 줬어. 아줌마한테 전화해갖고 아줌마! 아니 광고에 있는 쉬림프 옆에 포테이토하고 불고기가 있는데 왜 나한테 주는 건 쉬림프 옆에 불고기하고 치즈 있습니까? 라고 따져 묻습니까? 어떤 미친놈이? 그냥 갖다 쳐주면 먹는 거죠. 이 전화는 하겠죠. 토핑이 왜 있다고밖에 안 됩니까? 이런 전화는 하겠지. 그거 말고 위치 가지고 뭐라 하진 않을 거 아니야. 어차피 있으면 되는 건데. 뜻이 그거예요. 위치는 필요 없고 그냥 있으면 돼요. 그래서 얘는 순서 없게 나열하는 거예요. 여기는 순서 있게 나열한 거고요. 그게 다를 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인 겁니다.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제일 많이 나오는 이제 형태가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10명 있어요. 10명 중에서 회장 1명 뽑고요. 부회장 1명 뽑고요. 뭐 총무 1명 뽑는다고 칩시다.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사람을 우리가 이제 김씨, 이씨, 박씨가 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김이박하고요. 김박이하고요.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다른 겁니다. 이 상황에서는. 왜? 회장이 김씨는 똑같은데요. 부회장이 이씨 박씨고요. 총무가 박씨 이씨예요. 다른 사람들. 다른 경우예요.
말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씨, 김씨, 박씨? 하여튼 간에 이렇게 다 다른 경우예요. 됐니? 근데 여기는 이제 어떤 거냐면요. 지금도 청소당번 있죠? 칠판 지우는 사람들 아직도 있죠? 응. 학교에 청소당번이 3명 있다고 칩시다. 근데 청소당번 중에서 예를 들어서 혹시나 또 칠판 지우는 놈, 쓰레기통 비우는 놈, 그러면 또 이건 또 구분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 구분이 없는 형태로 청소당번 1번, 2번, 3번이에요. 근데 여기가 김씨, 이씨, 박씨하고 박씨, 김씨, 이씨하고 이게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이건 같은 거예요. 어차피 뽑힌 건데 뭔 상관입니까? 얘는 다른 거지만 얘는 물론 여기도 아까도 마찬가지지만 이것도 서열이 있으면 얘기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칠판 지우는 애 따로 있고 화장실 청소하는 애가 따로 만약 예를 들어서 구분이 됐다. 그래 보면은 그때는 이걸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냥 같이 하는 걸로만 따져 본다면 이게 같은 걸로 취급이 돼요. 말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이거 두 개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알겠어요. 이거는 순서가 있고 여기는 순서가 없어요. 순서가 있기 때문에 얘하고 얘는 다른 걸로 인식해 주고요. 얘하고 얘는 순서가 없기 때문에 같은 걸로 인식해 줘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뭘 배우냐면 10명 중에서 3명을 뽑는 거죠. 10명 중에서. 우리 저번 시간에 아주 예전에 함수 때 이런 말이 했었던 걸로 기억해요. 기억나냐? 기억나? 보십시다. 3, 6, 9, 10명 중에 지금 5명만 의자에 앉는 게임이에요. 기억날 거예요. 둥글게 막 돌고 있다가 이제 휘파람 불면 확 하고 앉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몇 명 중에서 10명 중에서 몇 명을 뽑아요? 5명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의자 개수가 몇 개가 필요해요? 5개가 필요해요. 그럼 잘 보세요. 여기는 의자 개수가 몇 개가 필요하겠습니까? 3개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의자에 몇 명 중에서 한 놈이 앉겠습니까? 10명 중에 한 명이 앉겠죠. 그 다음은요? 이거를 우리가 수식으로 어떻게 표시를 하냐면 10 퍼퓨테이션 3이라고 표시를 해요. 10명 중에서 3명을 선택한다는 뜻이에요. 순서 있게요. 10명 중에 3명을 뽑을 건데 서열이 있으면 P고요. 없으면 이제 좀 이따 여기서 보여드릴 거예요. 백날 이걸로 쓰면 뭐답니까? 계산은 어차피 얘네들로 곱합니다. 왜? 이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회장 뽑고 부회장 뽑고 총무 뽑으니까 연타로 일어나는 거예요. 선생님은 하루 뒤에 뽑던데 상관없어요. 그것도 이어서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시간 개념으로 보시면 안 돼요. 말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네. 저렇게 씁니다. 그럼 선생님 조합은요? 얘도 똑같다고 한번 해봅시다. 10명 중에서 청소당만 3명을 뽑는다고 쳐볼게요. 얘도 상황 똑같아요. 이런 상황인 거예요. 10명 중에서 3명을 뽑는데 이거는 컴비네이션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아까 얘네들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그대로 놔두면 돼요. 근데 아까 얘네들은 달랐지만 여기 입장에서 봤었을 때 얘 두 개는 얘는 다 같은 거란 말이야. 그러면 총 몇 개가 같은지 한번 세봅시다. 다 보세요. 자, 김씨, 이씨, 박씨. 김씨 그대로 가고 박씨, 이씨. 그 다음에 이씨, 박씨, 김씨. 그냥 내 마음대로 쓰니까 뭐라 하지 마요 또. 순서 막 없어요. 박씨, 김씨, 이씨. 또 이씨, 김씨. 여기 박씨 앞에. 총 6가지가 나와요. 그럼 왜 6가지죠? 이 세 놈이서 세 자리 갖고 싸우는 거예요. 세 놈이서 세 자리 갖고 싸우는 건데 이 6가지가 한 개로 취급당해야 돼요.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이 6가지는 다 같은 걸로 취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6개로 나누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한 개 취급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6으로 나눠야 돼요. 아까 저 앞에 상황에서. 아이고. 근데 그냥 6이라고 쓰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2명이었을 때는요. 5명이었을 때, 4명이었을 때는요.
이거 식으로 써야 돼요. 왜 이게 6이 나오냐면 자, 3명이서 3자리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자리에 몇 놈이 앉는 거예요? 여기 첫 번째 의자에 3놈 중에 1놈, 그 다음에 2놈, 그 다음에 마지막 한 자리는 떨거지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게 뜻이 뭐냐면 순서를 죽이는 거예요. 순서를 없애는 과정이라고요. 같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는 순서가 있기 때문에,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다른 걸로 인식하고 있으니까 얘는. 말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래서 탄생된 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런 식의 멘트가 어디 밑에 나와요. 밑에 이제 나올 거니까 그건 좀 이따 보십시다. 됐죠? 네, 무슨 말인지 이제 쓴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문제 좀 여기 있는 거 이론 좀 보십시다.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것을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순열이라고 하고요. 표시는 이제 요 어디 있어요? 여기 그냥 여기 있는 걸로 합시다. NPR.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한다. 10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한다. 근데 참고로 있잖아요. 무조건요. 여기 뒷식이 작아야 돼요. 여기가. 10명 중에서 20명 뽑을 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뽑는 사람 어떻게 뽑을 거예요? 그래서 이 뒷숫자가 무조건 작게 설정돼 있어요. 같을 수는 있어요. 10명 지원했는데 10명 다 뽑을 수는 있지만 넘어갈 수는 없다고요. 근데 이제 내년 되면 확통을 배우는 학교라면요. 요 뒷숫자가 커질 수가 있어요. 그게 중복, 순열 혹은 조합이에요. 이제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때는.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여기 뒷숫자가 작거나 같아야 되고요. 나중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만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지금만.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시하고요. 이제 요 밑에 거 보시면 요거 요 팩토리는 좀 이따 설명할게요. 일단 요 밑에 거부터 먼저 한번 봐봅시다. 자, 밑에 걸 보시면 지금 이제 뭐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냐면 요 표시가 처음에 이론 들을 때 제대로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 아까 뭐라고 있었냐면 CP3이라고 돼 있는 게 3의 의미가 3개를 뽑겠다는 의미였고 첫 번째 10명 중에 1명이 싸우는 거고 그 다음에 9명 중에 1명이 그 다음에 8명 중에 1명이 그래서 이제 보통 숫자를 하나씩 죽여서 이렇게 천천히 하나씩 써요. 이를 죽여서 예를 들어서 4P2라고 이제 쓰게 되면은요 2개 깔아놓고요 4 그 다음에 3 이렇게 곱하시면 돼요. 근데 저게 지금 문자로 나왔거든. 문자로 나왔는데 그럼 이제 애들이 처음엔 이런 소리 하겠지. n 그 다음 숫자는 하나 줄어들어요. 그 다음 숫자는 하나 또 줄어들어요. 그럼 봐라. 여기서 보면은 3이었으니까 3개가 나왔고요. 2였으니까 2개가 나왔으니까 여기가 R이면요. 여기 개수가 R개가 나와야 되거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개수가 R개가 나와야 돼. 말 이해되냐? 무슨 말인지? 그래서 니네들이 이딴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야. 선생님, 요거 아닙니까? 바보 천지 등신이죠. 저게 아니에요. 요거 위에다 표시하세요. 요거 표시하시라고요. X 쳐봐야 돼요. 쳐놔야 돼요. 저걸 가끔 문자로 물어보는 학교가 있어요. 좀 재수없게도. 가끔 있어요. 자, 이게 왜 n-r이 아니어야 됩니까? 이러면 R개가 안 나와. 왜 R개가 아니냐면 이 식 잘 봐봐. 이 n의 실질적인 의미는 n으로 보는 것보다는 n-0으로 보는 게 더 차라리 보기 편할걸? 그래야 이 개수 세기도 쉬워요. 그러면 0에서 시작해서 R개까지면 이게 R개입니까? R 플러스 1개지. 그래서 이거보다 앞에 있는 숫자까지만 가셔야 돼요. 이거 직전 거. 그러니까 얘보다 숫자가 하나 더 커야 된다고. 그거에 해당되는 거 뭐? 이것까지. 엄밀히 말하자면 이 식은 원래 어떻게 만들어진 식이냐면 여기 지금 다 뭐라고 뺀다고 돼 있잖아. 뭘 뺀 거냐면 R-1을 뺀 거야.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래서 0부터 R-1까지 해서 이거 개수가 R개라고. 말 이해되냐? 무슨 말인지? 0부터 시작한다고. 니네 생각을 해봐봐. 1부터 7까지 자연수 개수 몇 개냐고. 그냥 정수 개수라고 할게.
1부터 7까지 7개잖아. 0부터 7까지 정수개수 몇 개냐고. 8개라고. 빼고 1 더해야 돼. 알겠어? 무슨 말인지? 여기서 0을 뺀 다음에 1 더하면 그래야 알기가 나온다고. 이거에서 하면 안 된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됐냐? 제일 많이 틀린 중에 하나가 여기에요. 자, 그 다음에 저 팩토리얼의 의미가 있어요. 저 물음 느낌 표시 있는 거 맨 위에 거, 바로 위에 거, 맨 위에 거가 아니라. 수학자들은요, 약간 또라이 새끼들이요, 이상하게 좀 생략하는 걸 원해요. 잘 봐요. 그냥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그죠? 쓰면 되는데 이게 여기 의자 5개 깔아놓고 이거 5, 4, 3, 2, 1. 근데 이것도 쓰기 싫다고요. 인간들이 어떻게 쓰는 줄 알아요? 5 느낌표. 이름은 팩토리얼이라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써도 되잖아. 아니, 굳이 이렇게 써요. 나도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이 인간들이. 표시되어 있는 뜻이 이겁니다. 알겠죠? n 팩토리얼. 그래서 n부터 시작해서 숫자를 하나씩 줄여가면서 어디까지 곱할 것? 1까지 곱할 것.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여기 나와요. 여기 npn이라고 돼 있으면 그냥 n 팩토리얼 긁어버리면 된다는 뜻이에요. 이제 문제는 얘네 둘이에요. 얘네 둘이요. 자, 근데 요 두 개를 설명하기 앞서서 일단 이거부터 먼저 설명할게요. 그래야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아까 순열에서 뭐라고 있었냐면 npr에 대해서 자, n, n-1, n-2, n-r까지가 아니었죠 아까? n-r 플러스 1까지였었어요. 근데 얘를요 굳이 팩토리얼로 표시하고 싶대요. 굳이. 그럼 팩토리얼로 표시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1까지 곱하셔야 돼요. 1까지. 그러면 이거보다 숫자가 하나 더 줄어야 되거든요. 얘보다 숫자가 하나 더 줄어야 돼요. 그럼 n-r 빼기 1이에요. 어디까지 곱해야 되냐면 1까지 곱해야 돼요. 내가 분자에 내 맘대로 이걸 곱해놨죠. 그러니까 분모에도 저거를 곱해 놓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여기 내가 지금 공간이 없어서 안 쓴 거고요. 조금 쓴 거예요.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네. 그러면 여기 이제 분자가 어떻게 된 거냐면 n부터 1까지 다 곱한 거예요. n 팩토리얼. 그러다 보니까 요 파란색이 들어오면서 분모도 파란색을 붙여넣으면서 팩토리얼.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저 공식이. 이걸로 과정 거쳐서 나온 겁니다. 됐어요? 무슨 말인지? 네. 자, 이렇게 생긴 건데 문제는 저거예요. 이제 이거를 이해했으면 요 위 걸로 올라갈 겁니다. 자, np0이 1이라고 되어 있고요. 0 팩토리얼이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앞에서 가르쳤던 내용대로 한다면요. 이게 이해가 안 돼야 됩니다. 말이 안 돼요. 이거 안 뽑겠다는 표시예요.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의자 개수 깔아놓고 사람 수만큼 곱하는 거예요. 야, 사람 뽑지도 않을 건데 뭐 달라고 부릅니까? 장난칩니까? 그러잖아. 아까 10P5라고 돼 있으면 뭐였니? 의자 5개 깔아놓고 10, 9, 8, 7, 6. 그러니까 회사에서 5명 뽑겠는데 10명 지원했다는 그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아니 근데 뽑지도 않겠다는데 왜 지원을 시키냔 말이야. 그냥 냅두지. 그지? 얘도 말이 안 돼. 이거 봐봐. 아까 팩토리얼, 5 팩토리얼 뭐라 그랬니? 5, 4, 3, 2, 1 다 곱하는 거면서. 그러면 0부터 시작해서 1을 곱해야 되나? 아, 나 근데 또 1이라고 돼 있네? 그러잖아. 뭔가 이상해 지금. 약속돼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약속돼 있냐면 누구 때문에 그런 거냐면요. 얘 때문에 그래요. 얘 때문에. 이 공식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예요. 이거를 계산을 하려고 하면 안 돼. 왜 지금 이제 이런 말이 나오는지 여기서 설명을 할 건데 이게 우리 상식에 맞지 않아요. 말이 안 돼요. 근데 이 공식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약속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잘 봐요. 이게 좀 특이한 일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이 식에다가요. 아까 NPR에서 이제 NPR이 지금 이렇게 생기는 이 공식이잖아. 여기서 만약에 맨 처음에 R값 대신에 0을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이거 맞추려고 0 집어넣어 볼게요. R값 대신에 0 들어갔다는 건 이렇게 됐다는 소리거든. 그러면 0 들어가니까 n 팩토리얼이잖아. 그럼 같은 수잖아. 1이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공식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약속을 박아버린 거예요. 말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하나 더 있어요. 자, 이번에는 R값이 n으로 들어갔었을 때 그러면 아까 이거 npn이라고 생겼으면 이거 n 팩토리얼로 나온다고 했단 말이에요. 마지막 결론이. 아이고. 그럼 봐봐봐. 여기에다 이제 갖다 집어넣으면 R 대신 n이 들어가게 되면 R 대신 n이 들어가. 그러면 n 빼기 n 팩토리얼, 다시 말해서 0 팩토리얼이 돼. 얘가 1이 안 되면 말이 안 된단 말이야. 됐니? 이 공식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약속 박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외우셔야 돼요. 이건 방법이 없어요. 요 두 개는 외우셔야 됩니다. 됐어요? 네. 자, 그래서 지금 니네가 일단 기본 설명은 이 정도예요. 이 정도인데 당연히 요거 외우고 계셔야 되고 요거 외우고 계셔야 되고 뭐 요것들도 근데 다 빨간색은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나중에 다 외워질 거예요. 처음에는 되게 힘들 겁니다. 나 저거 어떻게 했는데 나중에 때가 되면 다 알아서 외워져요. 알겠죠?